미래혁신 포럼이 20대 국회에서 국회 연구단체 중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던 참 괜찮은 포럼이었어요. 우리 김학용 선배가 해왔던데 우리나라 외교 문제라든지 남북 문제라든지 또 저출산 문제라든지 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또 정치 현안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긴급 좌담회도 열고 그래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던 건데 그 미래혁신 포럼을 이제 제가 물려받아서 21대 국회에 새로 만들게 됐는데 이 포럼을 어떻게 끌고 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물론 뭐 많은 정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봤겠지만 이번 21대 국회의 한 중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 대통령 선거에 그 꿈을 두고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 혁신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미래의 혁신에 대한 담론을 좀 더 공론화할 수 있는 또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대한민국 혁신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키맨이 대통령이잖아요. 또 그런 화두들이 대통령 경선 또는 대통령 선거 때 결국은 그것이 의제가 될 거고 화두가 될 거기 때문에 우선 우리 미래혁신 포럼을 시작할 때 대선 후보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첫 번째 이제 그 초청을 원희룡 지사를 모셨고 앞으로도 계속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런 분들을 모셔서 일단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또 중간중간에 뭐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얘기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기본소득 문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이 양 당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세미나 이런 게 섣부르고 그래서 그런 국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의제들은 또 긴급 좌담회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국민들께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좋은 길이냐를 한번 제시해보는 그런 포럼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21대 국회의 3선 중진으로서의 본인의 역할과 그다음에 이 꽉 막힌 정부 어떻게 풀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해안의 말씀.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라 가지고 무엇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21대 국회가 선거를 통해서 여야의 의석이 정해지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 미래통합당이 참패 아마 우리 보수정당이 창당된 이후로 가장 큰 참패로 보여지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저의 과제가 아닌가. 그것을 통해서 정당의 최고의 가치인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 보수 정권이 다리 설 수 있는 그 과정에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지금으로서는 나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지역 구민들로부터 참 삼선 의원이라는 50대 초반에 정치인이 성장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삼선입니다. 그 삼선 의원을 또 허락해 주시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지금까지 제가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토대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최대한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또 중앙정치권에서는 사랑받는 미래통합당을 만들어서 우리의 가치를 좀 더 매력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이 사랑받는 정당으로 만드는 거, 또 우리 지역을, 또 부산을, 또 우리 지역 사상을 발전시키는데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두 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대권에서 승리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 마스터 플랜이 제가 이제 미래혁신 포럼을 이렇게 대권 주자들에 대해서 좀 스테이지, 운동장을 마련해 드리는 거는 결국은 미래통합당이
참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후보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대선이 가장 중요한 거는 후보자의 경쟁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을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한 분의 메시지나 이런 화두들로 끌려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민주당에는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낙연 대세론이 지금 대세론으로 가고 있는데, 이낙연 의원이 대표로 당선되면 이낙연 대 김종인 프레임으로 모든 이 언론이 조명이 될 거예요. 그러면 4월 7일로 어떻게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떠날 뿐인데, 떠날 분과 대권 후보의 대결로 자꾸만 비춰지면 내년 6월부터는 당장 미래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 국면으로 빠져가는데, 그때 언론의 조명을 전혀 받지 못했던 후보들이 대선의 경선의 링에 오르면 왜소해진 상황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장외운동장, 대선 후보들이 뛸 수 있는 장외운동장이 굉장히 협소해졌어요. 대중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 언론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고, 또 대학 특강이라는 대학 강의실을 통해서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메시지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 소위 말하는 대선 잠룡들에게 무대를 만들어줘야 되고, 마이크를 드려야 되고, 대국민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미래혁신4럼에서 그런 스테이지를,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 우리 당도 한 명이 톡주하는, 그래서 그분의 메시지가 우리 당의 메시지로 전달이 돼서 그분이 주도한다는 것보다는 다양한 우리 당 잠룡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과 마이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당 후보들이 국민들한테 알려지고 후보의 경쟁력을 키우는 1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거를 먼저 가장 중요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당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감수성이라든지 국민들과의 공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국민들로부터 좀 비호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합리적이고 매력적이고 생산적인 정당으로 만들어 나가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는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만 우리가 그나마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대선 경쟁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